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은 뭐가 다른가에 대한 문의가 들어옵니다.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 전에 자주 문의 주시는 우체국은 몇 금융권인가요? 그리고 일반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5천만 원까지 보장하는데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에 얼마까지 보장하나요?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체국은 몇 금융권에 속하나요? 우체국은 제1금융권도 제2금융권에도 속하지 않으며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체국은 한국은행처럼 국가기관으로 분류되어 1금융권도 아니고 2금융권도 아닙니다. 우체국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얼마까지 보장이 되나요? 우체국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가기관으로 금액 제한 없이 전액 국가에서 보장합니다.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동일 금융기관의 예금주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금융기관별로 각각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해주는 반면 우체국 예금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가 전액 보장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전성을 중요시한다면 참고하시길 바라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영금융기관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을 부를 때 어떤 곳은 제1금융권이라고 하고 어떤 곳은 제2금융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3금융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뭐고 어떤 걸 기준으로 나누는 걸까요? 우선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은 법에 나오는 정식 용어는 아닙니다. 워낙 금융회사들이 종류가 많다 보니 금융회사들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쓰는 용어라서 모르면 당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일단 제1금융권은 뭐냐면 은행이라는 글자가 단독으로 붙는 은행입니다. 간판에 무슨 은행이라고 써있는 곳은 모두 제1금융권입니다. 간판에 저축은행처럼 은행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지만 그건 빼고요. 그리고 은행 말고 다른 잡다한 금융회사들이 있는데요. 잡다하다고들 하지만 나름 중요한 금융회사들. 예를 들면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투자신탁회사 이런 곳들은 모두 제2금융권이라고 부릅니다. 저축은행도 끝에 은행이라는 말이 붙긴 하지만 여기도 제2금융권입니다. 그러니까 제1금융권은행이 아닌 금융회사는 제2금융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럼 제3금융권도 있긴 있습니다. 거의 잘 안 쓰는 용어이긴 한데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대부업체들을 제3금융권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어차피 정식 법률 용어가 아니라서 그렇게 제3금융권이라고 부르면 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제1금융권은 은행법 적용을 받는 은행으로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시티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산업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K뱅크 등이 있어요. 제2금융권은 은행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은행으로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단위농협, 증권회사,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 카드사, 캐피탈 등이 있어요. 제3금융권에는 대부업체 등이 있어요. 그럼 제1금융권보다는 제2금융권이 안전하지 않은 걸까요? 금융회사가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건 돈을 어디에 빌려주거나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를 봐서 망하게 되는 가능성이 어디가 더 크냐 이건데요. 사고야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이나 비슷하게 나지만 제1금융권이라고 불리는 은행은 덩치가 큰 은행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기 자본이 많으니까 사고가 나도 그 충격이 흡수가 되겠죠. 덩치가 작은 돈이 많지 않은 제2금융권은 손해를 보면 문을 닫을 확률이 높긴 하죠. 하지만 그래서 5천만 원까지는 제2금융권에 맡긴 예금도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죠. 제1금융권의 장점은 높은 안정성과 낮은 대출금리이며 단점은 높은 안정성으로 예금금리는 낮고 낮은 대출금리로 대출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제2금융권의 장점은 쉬운 대출 가능성과 높은 예금금리이며 단점은 대출금리가 높으며 안정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꺼내서 쓰게 되는 돈 말고 예금하실 때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주는 제2금융권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 점 꼭 따져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1금융권에 속하는 금융회사에 비해 규모가 작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을 감안해서 제2금융권이 금리가 높기 때문에 금리만 따라가지 마시고 잘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